그 다음에 이제 나무병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이제 나무병원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나무병원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어떤 비중이 높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나라장터라고 그래서요, 입찰이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입찰을 보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나무병원과 관련된 입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라장터하고 아파트 관련된 이제 또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거는 이제 빼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독 이제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단독은 나무병원만 하는 그러한 곳이고요. 조경하고 나무병원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장터에 입찰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어디를 보나 병해충 방제가 60% 이상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가 병해충과 관련된 입찰이라는 겁니다. 조경하고 나무병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업체에서 두 개의 업종을 등록한 그런 곳 역시 보면은요, 병해충 방지하고 예초 가지치기가 거의 60% 이상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에서 그러면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 많을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업에서 살펴보면은요, 병해충 방지하고 예초하고 관련된 부분의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병원에 오시면은 약간 폼나게 진단도 나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치료의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병해충 방제나 예초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까 아마 예상을 하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직접 살포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 미리 예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찰을 이제 주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네. 이 예찰을 많이 하고 살포도 같이 많이 하는 그러한 작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병원에서 어떠한 그 진단과 관련된 경력이 좀 안 쌓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 네. 그거는요, 여기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나무병원 그러면은 진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과 치료 중에서 금액이 큰 게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보통 진단을 하게 되면은 보통 몇십만 원 단위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몇백만 원 단위예요. 또는 몇천만 원 단위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병원에서 이 진단만 해서 운영이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중심이 되는 나무병원은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단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갈 때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무병원당 1년에 진단하는 횟수가요, 30회 미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회사는 1년에 10번도 진단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까지 민간 컨설팅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사업이 있어서 10건, 20건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요, 그런 경우도 한두 업체에 몰리다 보니까 많은 업체에서는 이 진단을 1년에 30건 한다, 50건 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단이 중심이 되는 나무병원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단은 사업을 하기 위한 약간의 다른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력이 안 쌓이는 이유는요, 회사 자체에 들어오는 이 진단 횟수가 적다라는 거. 진단 횟수가 적다는 거. 네.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건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긴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단하는 횟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나무병원은 치료 중심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장터에서 보시면은 병해충 방제나 예초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과 수술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기 어려운 그러한 회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외과 수술이라는 것도 되게 한정되어 있는 본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개의 나무병원이 있으면은 1년에 한 주 하기도 어려워요. 진단 또는 치료 중 중요한 사례 횟수는 업체별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약제 방제, 그러니까 약제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초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런 것 외에 진짜 진단다운 진단, 치료다운 치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지금 1년에 전국적으로 따져도 많지가 않아요.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은요, 한 업체당 1년에 한 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제대로 된 진단 또는 1년에 한 번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경력이라는 거는 사실 뭐 한 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무병원에 와서 원하는 경력을 쌓으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뭐 진단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 자체가 지금 얼마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년에 2, 3회 정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그러한 치료나 진단을 하시는 횟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서 보여집니다. 자,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면은 다양한 진단과 치료를 해볼 것으로 기대를 하시지만 현실은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업으로 의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조경식재 중심의 나무병원에서는 입찰이 아니면은 진단이나 치료 의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러한 중요한 진단이나 치료는 이제 나무병원에 의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과 나무병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곳도 잘하긴 하지만은, 또는 조경이나 나무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잘하지만은 나무병원만 있는 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플러스 나무병원 또는 조경식재 플러스 나무병원을 운영하시는 쪽에서 이러한 진단이나 치료 의뢰를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냥 봐왔던 그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태클을 걸지는 마시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좀 많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나무병원의 성격에 따라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우도 조금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나무 의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 하면은요, 저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급여하고 상관없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에 제발 좀 취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보다는 이제 경력을 쌓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고요. 또 이제 반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나무 의사인데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한 400, 500 정도 되는 나무병원이 있으면은 그런 것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서 자격증에 대한 자긍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곳만을 취업하시겠다고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옳을까 하는 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쌓아서 자기가 좀 더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자격증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맞춰서 자기가 그냥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긍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수준에 맞는 곳에 취업을 하시면 되고요. 경력을 먼저 좀 많이 좀 쌓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곳에 취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이게 잘 됐어? 저게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격에 따라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현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으면은 내가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회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횟수가 점점 줄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진단이나 치료는요, 이제 뿌리조사. 이제 뿌리조사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안검배수하고 관련된 것도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해보기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중요한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나무를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써서 육안이나 장비를 써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은 점점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들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빠지는 나무가 많지가 않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픈 나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의뢰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조사, 안검배수, 외과 수술도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는 해보는 나무병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무병원에서 이 병해충 방제나 예초 또는 가지치기, 네, 가지치기 이러한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 계속 발주가 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병원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떠한 일을 할까는 이제 이러한 추세에 염두를 두시고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하시느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사전에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4년도 나무병원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회사는 100개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산업 규모도 한 500개에서 1000억 정도 이상은, 1000억 이상은 아마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당
매출 규모도 상당히 늘었다. 뭐 공식적으로는 한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병원에서도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병해충방제나 예초 가지치기 같은 것들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된 작업이 되실 수가 있고요. 뿌리조사, 안검배수, 모니터링, 외과수술, 뭐 기타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점점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네, 이거는 관리를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지는 나무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24년도 나무병원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동향은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거, 이게 공식적이지는 절대 않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의견들 중에서 한 가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